미간에서부터 콧대 쪽의 일부분을 무보형물 코수술로 높일 수가 없어요. 점점 트렌드 자체가 실리콘을 쓰더라도 아주 낮게, 아예 안 쓰는 방법도 무보형물로 하면은 코끝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AB성형외과 조규상 원장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기존에 실리콘이 코 수술을 해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무보형물 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실리콘을 빼서 무보형물로 재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오늘은 이 무보형물로 재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 수술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는 실리콘, 고어텍스 등의 이런 다른 인공 보형물도 있지만 그 외에 자가 조직, 비중격 연골, 귀연골, 그리고 자가늑연골, 진피, 아니면 근막, 그리고 기증늑연골 등의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코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만 이용을 해서 실리콘 없이 이제 코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은 굉장히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장점은 당연히 이제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간혹 가다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예민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이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보형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코든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표치와 맞아야 되는데 무보형물 코 수술의 조금 아쉬운 점은 매부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이 매부리 있는 곳에서부터 미간까지를 잘 못 높인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매부리가 있는 뼈와 연골 간의 경계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연골로 얼마든지 높이거나 라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미간에서부터 콧대 쪽의 일부분을 무보형물 코 수술로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무보형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다만 이거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다든지 기존에 이미 여기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권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 이미 이 상태가 마음에 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코끝이 떨어졌다든지 약간의 단차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쉽게 단차를 맞춘다든지 떨어진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능코라고 말을 하는 거는 코 안에 이제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아니면 하비각계 점막이 이제 좁아져 있어가지고 타고나기를 코 안이 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코 재수술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실리콘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 간혹가다 이렇게 심하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실리콘을 빼고 다시 휜 거를 잡아주면은 코 안에 뒤틀려 있던 기도가 이제 똑바로 펴지면서 숨쉬기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하비각계 점막이 비유가 돼가지고 숨길이 좁아져 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기능코 수술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간 쪽이 이제 너무 높아서 낮추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리콘 높이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낮추고 싶은 게 진짜 실리콘만큼 다 낮춰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리콘의 높이를 예를 들어 기존의 실리콘이 5mm였는데 난 3mm 정도까지만 낮추고 싶다. 실리콘을 좀 더 낮은 걸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원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다 전체 제거를 할지 보형물을 낮출지 전문의들과 상담을 해서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보형물로 한다고 코가 무조건 낮아지진 않습니다. 저희가 코가 높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는 이제 코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코가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코의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보게 됩니다. 점점 트렌드 자체가 실리콘을 쓰더라도 아주 낮게, 아예 안 쓰는 방법도 정말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무보형물로 하면은 코끝은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보형물로 한다고 해서 낮다라는 거는 편견이고요. 원하시는 그런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코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는 항상 CT를 찍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연골은 비중격, 귀연골, 그리고 자가늑연골,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증늑연골이나 아니면 자가진피 등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도 저희 몸에 전부 다 쓰진 않지만 한쪽에 이제 12개씩 총 24개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골이 부족해가지고 이 수술을 못한다 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뿐만 아니라 실리콘 보형물을 써도 당연히 단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차라는 건 저희가 만졌을 때 이런 이음새가 매끈하지 못한 건데, 실리콘 보형물 쓴다고 해도 전체를 실리콘을 하는 건 아니고 코끝에서 연골로 이어지는 이 부위에 단차가 생겨서 실리콘을 쓰는 경우에 단차가 무조건 안 생긴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보형물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연골이 쭉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음새 부분을 이제 저희가 연골을 다듬어 가지고 계단처럼 이렇게 쌓고 요거 이음새를 부드럽게 만들어준 형태로 무보형물 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매끈하게 단차 없이 하는 게 무보형물 코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코 수술 의사들의 노하우겠죠. 무보형물 코 수술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단차가 생긴다 이런 거는 좀 오해고요. 대부분 잘된 무보형물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없이 매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인공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원하시는 코의 목표가 너무 높거나 화려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복코 개선이나 라인을 좀 조정하고 싶다, 한번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무보형물로도 달성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B 성형외과 조규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